옛날 정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옛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거 간단하게 너무 브랜드 레프레젠테이티브 이름 너무 오래 걸리니까 BR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되겠어요? 더 안 되나? 자, 그러니까 예전 직급 이그제큐티브, 지금 브랜드 레프레젠테이티브. 이 상태랑 브랜드 파트너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이건 거고요. 그리고 내가 루비 이상,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엠베서더 티메리트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내가 모르는 용어 있는지 보세요. 뉴스키 인트로. 이게 뭐예요? 회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카데미 같은 거 여는 거니까 크게 뭔가 이건 목표를 이루고 도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뉴페스타. 개념 일단 먼저 딱 뭔지 기억나세요? 지난번 거기서 했던 거. 에버랜드에서 했던 행사. 스티. 그게 뉴페스타라고 이제 연 2회씩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그제큐티브 볼드, 브랜드 레프레젠테이티브, 브랜드 파트너에 해당되는, 그죠? 나 홀로 사업자이거나 나와 같은 대리점 한 명 있는 그 정도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바로 도전할 수 있는 목표점 중에 하나가 뉴페스타. 좀 이따 설명 또 드릴게요. 그리고 빌드스쿨은 이제 막 사업자가 된 분만이 도전할 수 있는 거. 막 사업자가 된 분만. 옛날로 따지자면 그 스타 포텐셜 그 스쿨 요거 있죠. 그리고 루비 이상인 분이 활용할 게 또 뉴페스타. 네, 활용할 게. 그리고 석세스 트리. 네, 활용하고 도전할 게,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략 공유 미팅, 티메리트 트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간 2019년도인데 내가 이 중에서 내가 목표점으로 이거 한번 이걸 성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기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 가능한 것들이 2019년도에 내가 원했던 그 그림을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그룹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먼저 내년도 로드맵 볼게요. 전략 공유 미팅 이거 누가 참석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티메리트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략 공유 미팅이 1월 달에 있어요. 1월 7일 콜레드 호텔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자가 받았어요. 이렇게 2019년 전략 공유 미팅 뭐 이 미팅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뭐 참석 대상입니다. 등록하세요. 등록을 딱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참가 신청을 했더니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New Challenge with 3P. 그래서 3P라는 거는 이거 그건 것 같아요. 프로덕트 그리고 people 그리고 뭐죠? 플랫폼. 회사가 매번 세 가지 중요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과 함께 도전 뭐 해라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거는 제목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보면은 내년도에 대한 어떤 회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어떤 신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또 얘기를 나오겠죠. 그래서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미팅에 참석하고 나서 가장 그 첫 번째로 일단 제가 그룹 미팅 때 여기서 들은 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연초니까 좀 더 확실하게 회사가 또 내년도에 어떻게 또 나가는지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일단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는 마카오 석세스 트립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이미 끝났어요. 올해 12월까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돼요.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석세스 트립을 내년 4월 달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그 티메리트 트립이 이제 진행이 돼요. 5월 달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거기 니스에 도착을 해서 5월 11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뭐 5월 전에 뭐 출발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저희도 티메리트 이번 트립 참석하는 분들이 카톡방에 묶였는데 어제도 이제 카톡방에 왔는데 박모 사장님이 이번 티메리트 인정 못 받았지만 이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 일정을 이렇게 각자가 짜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가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짰는데 너무 오래 짰더라고요. 13일 짰더라고요. 13일. 그래서 처음에 도착을 어디로 하냐면 그 핀란드, 그 북유럽 있죠. 핀란드 헬싱키에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프랑스 니스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니스로 와서 45분 버스 타고 모나코에 가면 일정을 물어봤어요. 모나코에 가면 뭐 하냐 했더니 오전만 세미나가 있대요. 계속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 환영 파티 마지막에 갈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송이 파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오전만 시간 있고 오후 이상 시간 다 자유 시간이래요 일정이. 그래서 자유 시간이어서 모나코랑 프랑스 1시간 거리 있는 프랑스에 있는 거리 셔틀로 다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일단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핀란드로 또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이틀인가 있다 가서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13일 너무 길어서 왜냐면 집에 냅두고 애들이 많아요. 다 요번에 원래 부부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된대요. 추가 한 명이 돼서 일단 저기 뭐야 제 첫째 딸은 일단 데리고 가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내 또 장난 아니게 사오시고 해가지고 너무 오래 비워둘 수 없어. 저희는 그냥 따로 움직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움직여서 걱정이에요 일단. 여행사 남기고 그냥 갔다가 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프랑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잘난 척 하려고? 아니에요. 꿈꾸라고. 사람들 비전 키우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또 저희 김보라 사장님도 미술 전공했고 저희 딸도 미술 쪽으로 재능이 이렇게 좀 보여서 또 좋아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하나를 여행 가방 들고 프랑스 파리로 가려고 저희 글로 안 가고 그래서 한 이틀 전 정도만 가서 파리 가서 그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가고 에펠탑 가고 에펠탑 앞에서 스케치 시키기. 에펠탑 이제 스케치하고 6시간 45분 기차를 타고 오면 니스 공항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파리에서 이거 다시 숙소도 하고 이래서 다시 와야 돼요. 잘 갔다 올 수 있게.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안 아쉬운 게 이미 다 가버리면 다음번에 언젠가 또 북유럽도 또 갈 텐데 그때 가면 재미없을 거예요. 옛날 노르웨이 트립도 있었거든요. 티메리 트립. 그래서 그냥 한 지역만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달에 아까 얘기했던 뉴페스타 썸머 이거는 지금 사업에 입문하는 분들도 바로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8월달에 어디서 해요? 부산. 네. 부산까지 나 내 차 들고 그렇지 않고 회사가요. 그때도 KTX랑 버스랑 다 대절해줬어요. 지난번 여기 지방에서 왔던 분들 있죠. 그래서 부산에서 진행이 되고요. 10월에 글로벌 컨벤션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일단 중요한 회사 행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중에서 석세스 트립부터 볼게요. 석세스 트립 내년도 아니고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준비한 사람이 그 후년도에 가는 거예요. 자, 2020년도 석세스 트립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변화가 된 게 1월부터 12월 중에 이거 잘 적어두세요. 내가 해당되는 걸 일단 잘 적어주고 내 파트너에 해당되는 걸 잘 적어두세요. 1월부터 12월이라는 그 기간 중에 6개월 중에 그죠? 6개월 단위 내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새롭게 루비가 됐어요, 에메랄드가 됐어요. 새롭게 내가 성장한 핀 타이틀로 도전하는 조건. 그것은 6개월이라는 연속된 기간 내에 4번 이상을 내가 그 핀 타이틀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나 전에 루비로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루비로 가요. 이런 유지 조건은 연속된 6개월을 1년 중에 연속된 6개월을 1월부터 6월이든 2월부터 7월이든 그죠? 3월부터 8월이든 연속된 6개월을 루비 이상 핀 타이틀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회사가 그 각각의 정한 조건 볼륨을 맞춰줬을 때 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나는 아직까지 지금 이 중에는 석세스를 갔던 분도 계시고 못 간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한 번도 안 갔던 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되게 간단해요. 어려울 거 없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라는 분은 뭐가 되면 될까요? 2021년도는 루비예요. 루비라는 타이틀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몇 개월 그 루비 타이틀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까요? 4개월이죠. 그리고 루비만 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조직 볼륨이 얼마 이상 일어나야 될까요? 5만 루비. 이거는 매번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헷갈린 거 없죠. 그래서 그거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루비로 내가 첫 번째 컨벤션을 석세스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마지노선이 없어요. 루비만 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월에 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10월, 11월, 12월. 연속으로 유지한다 그래도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마지노선이 언제죠? 9월. 그러면은 7월에 되고 6월에 되면 안 좋아요? 더 좋죠. 왜냐면 5월에 되면요, 5월부터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되기 전에 이미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5, 6, 7, 8 이렇게 해버리면 8월 됐을 때 이미 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9월 전에 미리 되면 될수록 좋은데 최종적으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은 9월이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9월이다. 네, 마지막 노선이. 자, 그러면 나는
한 번 갔다 왔어요. 전에 석세스 트립을 한 번 이상 참석한 경험이 있어요. 라는 분은 예를 들면 우리 전에 갔던 그 어디였죠? 마카오 전에 그 코타키나발루 거기는 골드나 라피스라는 타이틀로도 갈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 왔던 분들도 있죠. 루비로 온 게 아니었어도 그분들 다음번에 가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루비 유지. 루비 승급이 아니에요. 루비 유지예요. 그분들은 이해되시죠? 한번 루비로 온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코타키나발루를 왔던 분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석세스 트립을 루비로 한번 참석했던 그 분들은 다 루비로 한번 온 걸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오려면 루비 유지나 혹은 에메랄드 4개월을 해야 돼요. 그러면 루비 유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내년 1년 중에 루비라는 타이틀을 6개월 연속으로 하는 기간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해당되는 조건의 볼륨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미 루비 유지로도 한번 루비로도 갔었고 루비 유지로도 한번 갔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에머랄드. 그 다음 에메랄드 그죠? 브랜드 앰베서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4개월이라는 비연속되는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석세스 트립을 얘기할 때 가장 눈이 반짝거리고 가장 열심히 듣고 가장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도전을 할 거라면은. 물론 리더 얘기할 때 더 반짝거려야 되겠죠. 어쨌든 네. 자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안 갔던 것도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루비 4개월 되고 이론은 간단하잖아요. 9월달 되고 최소 마지막 선 그리고 5만 GV, OV 이게 돼야 되니까 유지는 내가 이렇게 돼요. 그 승급이나 유지로 하는 케이스. 먼저 내가 지난번에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어요. 이번에 루비 유지로 갈 수 있어요. 그분은 6개월 동안에 10만 5천 GV니까 그 나눠서 계산하자면 한 달 평균 17,500 GV 정도 돼요. 그걸 여러분이 서클 들어가서 봐야죠. 지니어러지. 내가 지금 평균적으로 17,500 정도의 GV가 계속 일어나고 있나? 루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모자라네? 그러면 이 볼륨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여기 도전하려면 거기에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이미 루비를 한번 갔다고 이번에 에메랄드로 도전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브랜드 앰베서더로 가려면 9만 오브이죠. 6개월이 아닙니다. 이거 4개월이죠. 승급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달 평균 22,500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봐야 되겠죠. 나는 브랜드 앰베서더 조건은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 정도 GV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로 볼게요. 아직 한 번도 안 갔던 분, 나 2020년에 가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6개월이란 기간이라는 건 이거죠. 3월 달에 루비 됐어요. 근데 4월, 5월 5월, 6월 정상적인 유지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7, 8월에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9월도 유지가 됐어요. 그럼 가요, 못 가요? 이 상태에서? 못 가죠. 왜냐면 이 6개월 동안 3번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왜 일찍 되면 뭐가 좀 더 유리하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요때부터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기간에 이렇게 4번이 되면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9개월 전에 되면은 여러 번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속된 6개월이니까 크게 뭐 헷갈릴 거 없을 겁니다. 자, 2019년 마카오 석세스 트립을 루비 유지 과정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도전한다면 마지막 핀 타이틀의 마감월은 언제일까요? 라고 한다면 유지 과정이니까 당연히 6개월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변화된 거 하나 9월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처음 도전하신 분들은 그럼 9월 1일이 됐어요. 근데 루비 안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건 아니죠. 언제까지 가능해요? 셋째 주차까지 마지막 라인이 독립이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9월 셋째 주까지 독립이 되면은 9월자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가능한 거예요. 9월 마지막 셋째 주까지. 그렇게 일단 부분이 있고요. 이건 뭐 비슷하네요. 약간 저기
어제나 오늘이나 이게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할까 하다가 디테일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하면 된다 결론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잘했는데 디테일한 거 한두 개 때문에 뭐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만약에 진짜 도전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왜냐면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사업이 그냥 훌쩍 성장을 해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막 간당간당하게 이런 케이스는 잘 봐야 되거든요. 뭐 했었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유지 과정에 대한 조건, 승급 과정에 대한 조건, 볼륨이 조금씩 틀리다는 거. 해당되는 볼륨이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플렉스 블록을 사용하면은 그 트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사용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루비예요. 루비인데 2010에 못한 거 아니에요? 플렉스 블록 사용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할 리도 없지만, 그죠? 사용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용하면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내 파트너, 내 라인 중에 한 라인이든 두 라인이든 혹은 네 라인 다 플렉스 블록을 사용했어. 그럼 안 되는 건가요? 플렉스 블록 다 돼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옛날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라인 중에 한 라인도 리콜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됐어요. 인정 안 됐어요. 무조건 전체가 다 완전 탄탄한 네 라인이어야 됐어요. 근데 보통 독립하고 나서 약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아직 2010에 안정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정이 안 됐다고 옛날에 다. 근데 그래도 네 라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라인이 정상적으로 독립이 돼서 정상적인 과정을 독립이 돼서 조금 만약에 볼륨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뉴페스타입니다. 석스팀 말고 뉴페스타 기간이 이렇게 나와요. 내년 1월부터 6월 그리고 이게 상반기 7월부터 12월 하반기 이렇게 두 번 6개월 단위로. 뉴페스타는 회사가 석세스트립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도전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중간다리 역할을 준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이혜리 사장님이 지금 골드예요. 그러면 골드라고 하는 것보다 브랜드 파트너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겠네요. 브랜드 파트너네. 브랜드 파트너면은 여기 가려면 어디에 해당돼요? 레피스로 가야지. 상이죠. 난 지금 브랜드 레프레젠테티브인데 이그제큐티브인데 그건 어디에 해당돼요? 하이. 아니에요, 상이죠. 내가 이그젝 이상, 그러니까 사업자 이상인 분은 다 여기에요. 이거 설명하기 잘했네요. 내가 이그젝 이상 다 상위 개념인 거예요. 상위는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창출해야 돼요. 사업자 이상을 창출해야 돼요. 언제 창출해야 돼요? 내가 8월 달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 있잖아요, 1년에. 그래서 8월 달에 있는 그 부산에서 이번에 행사가 진행되는 거기에 참석을 하려면 1월부터 6월 기간 내에 창출을 해야 돼요. 브랜드 레프레젠티티브를 창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출했는데 자격 기간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기간에 창출을 했다면은 해당 분기 마지막 월 마감을 4개 빌딩 블록을 달성해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 해당 분기는 3월, 6월, 9월, 12월 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혜리 사장이 여기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골드로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나와 같은 1대 파트너를 창출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가 되고 라피스 워크숍 가죠. 6월 달에. 그리고 근데 그 대리점이 만약에 2월 달에 창출됐다고 쳐볼게요. 2월 달에 대리점이 나왔어요. 이혜리 사장이. 그러면은 해당 분기에는 4개 빌딩 블록을 달성을 하는 건 뭐냐면 해당 분기 3월이죠. 그죠? 1월부터 3월 중에 창출됐으니까 3월 달에 뭐가 돼야 되냐면 독립한 그분이 2,000집 이상 하라 이거예요. 플렉스 블록 쓰면요 그건 안 돼요. 요 분기에는. 만약에 2월자로 독립했는데 이때 플렉스 블록 써는 건 상관없는데 그 기간이 3월, 6월 요 기간에는 요 빌딩 블록을 4개를 정상적인 2,000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한 이분이요 그 중간에 플렉스 블록 뭐하고도 이제 핀 유지가 6월 달에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3월자로 3월 1일, 2일, 그 3월 첫째 주, 둘째 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둘째 주에 독립하고. 빌딩 블록 4개 하기 너무 버겁잖아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독립하는 케이스. 그 케이스만 3월달에 독립한 그 케이스만 4월달에 4개 빌딩 블록 하면 인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이렇게 했는데 5월달에 독립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해당 분기가 어디예요? 3월 아니면 6월이죠. 6월자에 4개 빌딩 블록을 해야 되죠. 그죠? 그 핀인정 당연히 된 거니까 그건 해당해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너무 헷갈린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독립한 분이 2000집에서 항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냐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 해당 분기만 유일하게 플렉스블로 쓴 거야. 그럼 못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상황은 별로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월, 6월 이렇게 일단 되고 하반기는 9월, 10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골드였던 분은 그래 내가 한번 상반기에 뉴페스트 참석해보자. 8월달에 거기 한번 나도 참석해서 나도 거기서 많은 에너지 받아보자. 그거 참석을 하려고 도전했는데 6월 전에 돼야 되잖아 핀이. 그럼 6월 라피스 워크숍도 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도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반기 또 있잖아 뉴페스트가. 만약에 이해일 사장님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해일 사장님이 나 상반기 하반기 뉴페스트 도전해보자. 상반기에 하나의 대리점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6월달에 핀 유지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해일 사장님 뉴페스트 8월에 가죠. 근데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6월에도 라피스 워크숍 간다고요. 우리 그룹에서 진행하는. 근데 역대급 최고로 간대. 왜? 본사 지원이 지금 같이 되니까. 근데 내가 하반기에도 뉴페스트 또 한 번 도전해보자. 새로운 대리점 어차피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일사님이 그 하반기를 도전하는데 만약에 8월달이나 이때 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루비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안 됐어도 사실은 이일사님 9월달에 뭐가 할 수 있어요? 9월, 10월, 11월 그룹 프로모션 있잖아요. 본사와 함께하는 보라카이 프로모션. 여기 돼서 그 다음번 하반기 뉴페스트도 참석하고 보라카이 프로모션도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12월 달에 컨벤션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라피스로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도전을 한다면은 동기가 부여가 돼야 안 돼요? 하나의 대련만 더 창출하게 된다면 내가 석세스까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9월이 마지노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6월 라피스 워크숍을 도전하려면 당연히 뉴페스트랑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즌은 좋든 간에. 그러니까 라피스 워크숍에 도전한 분은 이건 당연히 도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렇게 도전한 분은 연관돼서 9월 보라카이 프로모션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면은 2020년 석세스까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트립으로만 뉴페스타 2번, 그죠? 그룹 프로모션, 보라카이 프로모션 한 번, 라피스 워크숍 한 번, 그리고 석세스 트립 한 번. 계속 캐리어 쌓아야 될 거야. 계속. 싫어요 캐리어 쌓는 거? 저는 요즘에 캐리어를 맨날 쌓아가지고 진짜 풀어놓으면 또 싸, 풀어놓으면. 근데 그게 은근히 재밌어요 또. 일단 이렇게 한번 2019년을 그렇게 흥미롭게 한번 보내보시면. 이거 설명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뉴페스트에 도전한 사람이 석세스트리까지도 계속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중간에 우리는 그룹 프로모션, 라피스 워크숍 그것도 또 보라카이 프로모션도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가지가 더 연속 도전이 되는 거죠. 이 해당 마지막 6월달 이때 뭐 플렉스볼 되냐 이거 된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 텍스트로 읽으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설명으로 다 드렸고요. 요거. 그러면 나는 지금 아직 이그제큐티브, 그러니까 사업자 안 되신 분도 있죠. 만약에 제가 알기로 여기 거의 없는데 사업자 아니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 거예요? 사업자 아닌 분, 아직 사업자 아닌 분. 제가 사업자 기준만 얘기했네요. 사업자가 아니신 분은 요 1월부터 6월 기간 내에 내가 대리점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3월이든 6월 해당되는 그 기간 3월이었다면 1월부터 3월 내에 됐다면 3월 달에 4개 2,000집 이상이 정상돼야 되겠고
만약에 5월이나 이때 돼서 해당되면 6월이니까 6월 달에 정상적인 2000집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리점이 아직 아니어서 대리점이 된 분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리점이 되고 나서 6회사는 2000지부 이상 하면은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 근데 대리점이 된 분은 어떻게 연관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연관시키면 돼요. 제가 본사 임원들이랑 사장단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던 처음 자리가 어디였냐면 블루다이몬드 되고 나서 인정식 할 때였거든요. 그때 그 어디 호텔 중식집에서 이렇게 미음자를 이렇게 한쪽에는 뉴 블루다이몬드를 이렇게 앉고 반대편에 이제 그 저기 뭐죠? 사장 그리고 이사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가 그때 처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계속해요. 뉴 블루다이몬드가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장단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뉴 블루다이몬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블루다이몬드 처음 그 자리에 갔었었는데 빌드스쿨이 이제 회사 임원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뭐 거기서 또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초빙하는 또 좋은 어떤 양질의 강의를 또 직접 이렇게 또 그런 컨텐츠를 들을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빌드스쿨은 지금 사업자 이상인 분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제 가사업자가 된 분이 6개월 내에 사업을 정상적인 범위보다 좀 더 잘 해냈을 때,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3달 이상을 4,000GV 이상씩 이렇게 해냈을 때, 그게 24개 빌딩 블록이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6개월, 내가 예를 들면 1월달에 독립했어요. 1월부터 6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2월달에 내가 소비자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5월달에 6월달에 그래서 2월, 5월, 6월 합산해봤더니 4,000, 12,000 이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페스타 참석하는 분은 당연히 2,000 이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빌드스쿨을 도전하는 목표라면은 6페스타도 참석하고 빌드스쿨도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연관할 수가 있어요. 아직 사업자가 아니신 분이 내년도에 참석할 목표로 여기를 또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이거 그룹이랑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 볼게요. 6페스타에 참석한 분, 6월달까지 참석한 분은 상반기 6페스타에 도전하는 분은 5월 랠리에서 피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3월달에 1일차 랠리가 있지만 거긴 피인정 진행이 안 되고요. 상반기에 1박 2일 랠리 한 번 있죠. 5월달에 진행됩니다. 그때 피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하반기 6페스타에 도전한 분들은 이제 9월달 1박 2일 랠리에서 또 피인정이 될 거고 그룹 내에서는. 그리고 12월달에 이제 컨벤션에서 사실은 또 이제 마지막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뭐 트림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간다는 의미는 내 사업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고 수입도 더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걸 뜻하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받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 그냥 인정만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6월달에 라피스워크샵,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프로모션이 1대 두라인 매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한 번씩 6회스에 참석하는 걸로 도전을 한다면 딱 맞아 떨어져요. 보시면 위너블 모터 프로모션 후에 1월부터 9월 기간 내에 1대 두라인 적립 이후 9, 10, 11, 3개월 이상을 정상적인 대리점을 유지가 된다면 그게 이제 보라카이 트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다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에 대한 로드맵을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이게 처음 듣거나 몇 번 안 들어본 분들 익숙하지가 않고 뭔 말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용어도 낯설고 또 그리고 이미 듣는 순간에 이미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끝나고 물어봐야지. 근데 끝나고 물어보려면 그분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잘 들었다면 만약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뭐 따로 예를 들면 소규모 팀별로 이렇게 뭐 아침 미팅이나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왜냐면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해 안 갔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1월부터 6월에 뉴페스타, 내가
그러니까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아직 대리점 아니에요. 아직 사업자 안 됐어요라는 분은 1월부터 6월 내에 내가 대리점 도전해야지. 그래서 뉴페스트에 참석을 해야지. 그리고 대리점에 대한 순간부터 6개월 동안은 정말 집중을 잘해서 그 본사 임원분들이랑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좋은 기회잖아요. 회사를 직접적으로 내가 또 이렇게 만나서 나눠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빌드 스쿨이라는 곳 도전해야지. 근데 내가 조금 더 한번 노력을 도전해본다면은 6월달에는 라피스 워크숍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나 혼자만 대리점 내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아니구나 얘기한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되면 가는 거고요. 만약에 좀 안 됐어요. 노력했는데 그러면은 실패한 건 아니죠. 왜? 9월까지 또 남아 있잖아요. 9월까지 라피스 되면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프로모션, 보라카이 프로모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라카이 프로모션까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잘 된다면 트리까지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낮은 단계인 프로모션인 뉴페스타 상반기 참석하고 하반기엔 내가 스폰서로서 나와 같은 파트너 배출해서 참석하고 그리고 빌드스쿨을 참석하고 그게 이제 이그젝 아닌 분들이 사업자 아직 안 되신 분이 도전해볼 수 있는 거고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자 이상인 분들은 첫 번째 상반기 뉴페스타, 하반기 뉴페스타를 반드시 2번 다 참석하겠다. 그러면 나는 6월 라피스에 참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보라카이는 100% 거의 되겠죠. 9월까지만 되면 되니까. 근데 거기다 내가 탄력을 받았다면 트리까지 도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골드 이상인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상반기 되면 라피스 확정이에요. 라피스 워크샵. 무조건 그거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반기 도전하면은 사실은 보라카이까지 확정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의 대전만 더 창출하면은 트립도 거의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루비 이상인 분들 내 팀 내에 더 많은 대전 창출하려고 루비 이상인 분도 마찬가지 보라카이 입대 두 라인 만들어야 되니까 뉴페스타 참석하려면 나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거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룹 리더는 그래도 어차피 다 자기 돈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사 프로모션에서 그룹 리더도 힐대 두 라인 만들면 그냥 본사 프로모션을 갈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모자라면 내야 되고. 본사가 지원해주는 게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제 2019년 제가 요게 지금 방금 이제 얘기 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료표도 안 했어요. 짧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